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리기판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3월 세계 1위 됩니다. 유리기판 중에서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SKC 아니고요. 삼성전기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바닥에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그 이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C에서만 유리기판을 생산한다, 준비한다라고 했고 다들 그냥 준비 정도만 하고 있다였는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시생산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테스트로 생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세종의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본격으로 가동이 되겠죠. 삼성전기 사장은 앞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판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CES 때 이번에 거의 SK 하이닉스 거의 뭐 여기서 뭐 단독 쇼였죠. 단독 콘서트였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삼성전기도 이제 유리기판 프로모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파일럿 라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CES에서 단독 쇼를 했던 SK 하이닉스의 기업 중 하나는 SKC였고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와 합작 설립한 앱솔릭스는 미국의 C 생산 라인을 두고 사업화를 추진 중이고 올해 아마 이 본격 가동,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랑 삼성전기랑 지금 둘이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지난달 코닝이라든가 제4기 한국, YMT, 회명산업, AKC, 이노메트리, 익스톨, 중우엠텍 등과 모여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얘네들이 다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유리 전문 기업이라든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 정도로 지금 꽤나 진심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유리기판을 이렇게 이 좀 가속화를 하는 이유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도 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야 괜찮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TSMC의 앞으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라지입니다. 이게 L이 예약의 비중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SMC의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을 하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L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집적도와 대역폭이 작은 S와 매우 큰 라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는 이 L 버전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나 이걸로 할래. 근데 L 버전이 뭐가 다르냐? 엔비디아는 L 버전이 인터포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부품 사이와 칩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게 조금 더 이 연결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매개체가 있는데 그 인터포저가 보통은 실리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실리콘 대신에 유리기판을 써서 열 관리 문제를 크게 개선을 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엘도 발열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뭐다 실리콘을 빼고 유리기판을 넣어서 열 전달이 좀 덜 되게 열이 덜 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칩이 성능을 높여야 할 때 팽창되는 열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난 유리기판이 좋더라. 블랙에 써보니까 상당히 이 발열 문제도 잡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지금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메모리 반도체 또는 패키징 반도체에서 새로운 기술력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삼성이나 SK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또 유리기판도 같이 준비하는데 거기에 또 같이 이번에 생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XL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합니다. CXL이라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메모리를 나누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장 3월 말 양산에 돌입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전파 인증 절차를 거치며 양산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지금 임박한 상태인 게 유리기판도 있지만 CXL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CMM DDR5는 SK하이닉스가 만든 CXL 기반 D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D램은 원래 CPU의 D램, GPU의 D램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각각의 정해져 있는 D램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유가 가능하다. 얘가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얘가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를 서로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메인 CXL 메모리이며 DDR5를 탑재한 기본 제품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CXL 제품을 이번에 만들었고 3월 말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신청한 CXL 기반 D램 CMMD에 또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유리기판에 이어 CX까지도 준비하고 이번에 가속화하고 상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로운 메모리 또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력이 거의 몰아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 이전에는 각 반도체 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메모리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는 것만 썼다면 CXL을 도입하면 CPU가 GPU에 붙은 메모리도 빌려서 연산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속도랑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로를 넓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이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HBM이 정보의 고속도로를 대폭 늘린 제품이라면 CXL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빌려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CPU에 있는 걸 GPU가 빌릴 수 있고 GPU에 있는 걸 CPU가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인텔이 서버용 CPU 신제품인 제온6 스피코어를 출시한 게 CXL 메모리 개화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화가 된 게 CXL 2.0을 시작으로 개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MD도 AI 서버용 CPU 이 코드네임 튜린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랙웰, 아니면 루빈 이런 거죠. 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역시나 2.0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 CXL을 지원하는 CPU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CXL을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CXL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유리기판도 지금 계속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이고 거기에 CXL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유리기판에 CXL까지 가속화하는 상황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하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아니 유리기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기 아니면은 SKC가 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리기판은 SKC 플러스 PCB 기업이 동시 공급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SK하이닉스는 HBM3나 4 같이 고성능 반도체, 그러니까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이 D램도 겹쳐놓은 D램인 HBM이 들어가는 이 발열이 많이 날 것 같은 반도체에만 유리기판을 일단 당장은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말 그대로 비싸니까 비싼 걸 써야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 비싼 데에는 SKC가 고성능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성능만 얘네들이 만드나요? 그 고성능만 만든다 하더라도 꼭 SKC가 독점할까요?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판은 기존 PCB 업체들이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성능 HBM AI 반도체형 유리기판과 일반 메모리용,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든 아니면 일반 레거시에 들어가든 그 일반 메모리용 유리기판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조금 비싸게 쓰고 여기는 뭐 일부만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분만 바꾼다라든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성능은 SKC가 만들더라도 기존 PCB 기업들이 이 일반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이 PCB 같은 경우에는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혼자 독점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제품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여러 개고 그 여러 개 중에서도 서로 특출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기판 하면 SKC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기존 메모리 반도체 PCB를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뭐예요? 유리기판에도 결국 진출을 할 겁니다. SKC는 선두주자일 뿐입니다. SKC가 먼저 나가고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XL, 그다음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까지 동시에 수혜받을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실제 안에 PCB를 만드는데 유리기판, CXL, 그 다음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까지 함께할 기업이 중요하다. 그 기업이 실적이나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SKC가 대장이라 하지만 얘는 아시겠지만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성장성이 클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TLB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TLB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 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DDR5가 35%, 그 다음에 RDIMM이 보시면은 13%, 그 다음에 SSD가 45%, 뭐 기타가 7%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버용 디램, 그 다음에 SSD, PCB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TLB다. 많이 봤겠죠?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화면을. 이런 걸 어디서 이제 컴퓨터를 까보거나 이럴 때 한 번씩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PCB를 만드는 기업인데 얘가 왜 뭐 하길래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PCB가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CXL까지도 PCB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TLB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중이 아니라 완료를 끝냈어요. CXL 샘플 모델 이 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기존 DDR5 대비 약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비싸고요. 24층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적층을 한 겁니다. 고다층 모델 출시에는 가격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당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도 커지겠죠. TLB는 CXL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 급증에 따라서 SSD 관련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가격이 계속 연일 내려 찍다가 최근 들어서 반전하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용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베트남 1공장은 현재 완공이 돼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만 하면 돼요. 다 완성됐습니다. 후공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TLB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도 받겠지만 CXL까지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첨단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혜는 웬만하면 다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이 평균 공급 단가 상승의 기여가 예상된 차세대 제품인 MR, DIMM,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디램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서머용 디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PCA MM, LPDDR 기반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로우 파워, 저전력이죠. 그다음에 고성능입니다. 그다음에 CXL, 그다음에 레거시 기존 PCB 수요 증가가 이루어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수혜를 받는 게 TL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높은 점유율과 마이크론향 매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크론도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의 매출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PCB 업체 대비 2025년 실적 개선이 크게 좀 차별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실적까지 열어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더라. 보시면은 2024년도 1, 2, 3, 4분기인데 매출액이 막 크게 늘어난다 볼 수 없지만 3, 4분기에 확 늘었다가 언제 1분기에 살짝 줄었죠,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피크치고 4분기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1, 2, 3, 4분기 넘어가면서 영업이익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같이 성장하는 시기에 도래했고 그런 부분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약 10%, 영업이익 같은 게 몇 배?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하는 기업이 지금 TLB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리기판 CX, 첨단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실적이 한창 꺾였던 4분기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거든요.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의 시가총액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TLB 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좀 추세 반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충분히 TLB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CXL 범용 그 다음에 이 첨단 메모리까지 동시에 직접 수혜받을 PCB를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까지도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적을 데도 없고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서 관련 기업 총정리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3일, 10일, 11일, 10일, 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정리를 전부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